지난 시간까지는 Receiver Diversity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은 Transmit Diversity 하겠습니다. Transmit Diversity 중에서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Diversity 보겠습니다. 안테나를 여러 개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안테나를 트랜스미트 안테나가 2개가 있고요. 리시버 안테나가 1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채널 게인은 이것을 H1, 이것을 H2라고 놨을 때, 뭐 H1은 이제 뭐 당연히 컴플렉스 가우시안, 그러니까 인도어라고 가정을 하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컴플렉스 가우시안, 그러니까 zero mean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 썼으니까 frequency flat fading 채널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receive 시그널이 여기 Y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transmit diversity를 생각을 할 때 그 CSIT냐 아니냐로 구별하겠죠. 그러니까 CSIT라는 게 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ransmitter입니다. at transmitter.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서는 그 어떤 CSIR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예 뭐 리시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즉 그 리시버에서 그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CSIT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요걸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우리가 CSIT가 있는 경우죠. 이게 바로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니까. A1, 뭐 phi1, A2, phi2 이런 것들이 다 channel state information입니다. channel state에 대한 뭐 정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QM 심볼 X를 여기다 보내고 여기도 그냥 X를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received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received 시그널은 Y는 빨간색 Y는 H1 플러스 H2 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H1, H 이거 더한 것이 결국은 뭐 또 하나의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죠.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가우시안 2개를 인디펜던트한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더하면 그거 자체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다이버시티 게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no diversity gain. 그래서 그냥 안테나가 2개가 생겼다고 그냥 똑같은 심볼 X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할당해가지고 2개를 더 그냥 보내버리면 전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 H1이 뭐 D-fade에 걸렸을 때 요거 H2는 뭐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인터페런스가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인터페런스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은 MRC죠. 그렇죠? 그러니까 maximum ratio combining이 되는데, 그럼 지금 리시버에서는 안테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고 트랜스미터에 안테나가 여러 개 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maximum ratio transmission입니다. 그래서 MR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aximum ratio combining이 아니라 maximum ratio transmission. maximum ratio transmission은 어떻게 생겼냐면 트랜스미트 안테나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리시버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내고 싶은 심볼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곱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채널 게인이 H1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게인이
H2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요. 채널 게인이 H2라는 걸 트랜스미터에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트랜스미터에서 여기서 W1, W2를 곱해서 보내요. 물론 이제 지금 보내는 심볼을 뭐 우리 X라고 놓기로 했으면 여기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W1은 어떻게 놓으면 돼요? WI라고 할까요? WI는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HI의 컨주게이트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채널 게인을 알고 있으면 그것의 컨주게이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리시버에서 하면은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이 되고 트랜스미터에서 하면은 맥시멀 레이셔 트랜스미션이 됩니다. 물론 맥시멀 레이셔 트랜스미션을 하려면 CSIT가 필수죠. 그렇죠? CSIT 즉 트랜스미터에서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시멀 레이셔 트랜스미션을 썼을 때에 우리가 SNR 물론 이제 항상 뭐 dB 스케일이죠. average SNR이라고 치고 여기 뭐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다 아니면 BR이든 이렇게 BR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프는 똑같은데 일반적으로는 1 by 2고 이게 2 by 1이면은 그러니까 2 by 1이면은 요게 지금 요 커브가 바로 MRT가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multiple 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이고 요거는 CMO가 되겠죠. sing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인데 요게 바로 MRC입니다. 일반적으로 MRC가 3dB 좋아요. 제가 똑같다고 그래놓고 왜 갑자기 3dB가 좋냐면은 이 maximum ratio transmission 할 때는 시그널 파워를 여기하고 여기 두 개로 갈라쳐야 돼요. 그래서 반쪽으로 시그널 파워를 보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maximum ratio combining을 하게 되면 MR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파워에서 2배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 요거 두 개의 안테나를 놓으면은 공짜로 2배 파워를 리시브드 파워를 더블링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미터에서는 트랜스미션 파워를 어디다가 집중합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중을 하겠죠. 이 안테나에다가. 그런데 MRT 즉 Maximum Ratio Transmission은 안테나 두 개에다가 이 파워를 반반씩 할당해 줘야 돼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3dB 그러니까 반만큼 성능이 나빠집니다. 사실. 물론 이제 싱글 안테나의 경우에는 뭐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 싱글 안테나 그러니까 시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면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성능이. 그래서 2x1 하면서 안테나를 두 개 세우면 좋아지는데 그래도 MRC가 더 좋다. MRC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CSIT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without CSIT 즉 트랜스미터에서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다. 즉 페이딩의 앰플리튜드고 뭐 페이딩의 그 페이즈고 하나도 모른다. 그럴 때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2x1 미소 시스템을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multiple 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2x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안테나가 2개, 그다음에 리시버 안테나가 1개라는 얘기입니다. 2x1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CSIT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방법이 자, 이제 2x1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테나 2개를 세우고 리시버 안테나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가 H1, 여기가 H2 채널 게인을 이렇게 놓고요.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죠. 그러면은 이 트랜스미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QM 심볼 x는 뭐 QM 심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x를 보내고 x를 보내고 x. 그래서 이쪽을 타임축, 그다음에 이쪽을 안테나 축이라고 생각할까요? 안테나. 근데 또는 사람들이 이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안테나 다이버시티의 기본 원리는 안테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겪는 페이딩이 다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테나 다이버시티라는 말도 쓰고 스페이셜 다이버시티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테나 대신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공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다이버시티가 잘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타임 슬롯이 두 개가 있고 타임 슬롯이 여기 이제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슬롯은 이거고 두 번째 타임 슬롯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 안테나 1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안테나 2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자. 그러면 당연히 리시버에서 받는 거는 안테나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뭘 받게 되냐면 H1 X 더하기 N1을 받겠고요.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H2 곱하기 X,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안테나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요.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그러면 N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MRC 해주면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다이버시티는 오케이예요. 다이버시티 오더는 우리가 두 개의 안테나를 쓴 거랑 다름없다. 다이버시티 오더는 좋다. 그런데 full rate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not full rat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임 슬롯을 두 개를 썼는데, 즉 심볼 듀레이션을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두 개의 타임 슬롯을 사용해 놓고서 우리가 보낸 심볼은 하나밖에 없죠. x라는 거. 따라서 full rate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찾은 게 있어요. 이걸 찾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알라무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라무티 스킴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무티 스킴. 그래서 알라무티 스킴은 뭐냐면, 그러니까 2x1 시스템에서, 물론 뭐 2x2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2x 뭐 3도 상관은 없고, 왜냐하면 리시버 다이버시티는 결국은 MRC를 해주면 되는데, 어찌 됐건 그러니까 2x1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트랜스밋 안테나가 두 개일 때, 그리고 CSIT가 없을 때 어떻게 다이버시티를 얻고 풀 레이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내자라는 거예요. 안테나 두 개인 건 뭐 똑같으니까, 그림은 똑같으니까 다시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보내자는 S1, S2.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S1, S2를 보내고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S2 컨주게이트, S1 컨주게이트를 보내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은 지금 타임 슬롯 축이 되는 거고요. 타임 슬롯 축이 되는 거고, 이 세로축은 안테나 축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식을 살펴보시면 물론 뭐 좀 간단한 어썸션을 몇 개 하면 S1의 그 에너지와 빅테이션의 뭐 S2의 에너지는, 그래서 이게 사용이 뭐 별로 되지 않는군요. 이거는 뭐 ES 오버 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수식을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자, Y1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에 제가 이렇게 그렸던 그림,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S1을 보내고요. 그러니까 안테나 1에서는 S1을 보내고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S2를 보내니까 Y1은 뭐가 되냐면 H1에 S1 더하기 H2에 S2 더하기 N1 즉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의 노이즈죠. 그리고 Y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H1에 S2 conjugate conjugate 그다음에 더하기 H2에 S1 conjugate 플러스 N2가 됩니다.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이제 두 개의 신호를 받게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받게 되는데 리시버에서 Y2를 살짝 바꿔줍니다. Y2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Y2를 어떻게 바꾸냐면 Y2 conjugate를 구합니다. Y2 conjugate를 구하면 이렇게 한 다음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로 한번 써보면 y 벡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요. y 벡터를 y1 그다음에 y2 conjugate로 디파인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냐면 h1, h2 이러한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시버에서는 이제 이 수식 이것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 벡터를 받은 거다라고 쓰고 이거를 행렬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n 벡터. 여기서 s 벡터는 우리가 보낸 심볼 벡터라고 할 수 있고요. s1, s2. 노이즈 벡터는 지금 원래 받았던 n1하고 n2 컨주게이트 되겠죠. 근데 어차피 n1, n2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거는 뭐 n2를 받았다라고 하든지 n2 컨주게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든지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H를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CSI 그 at receiver는 무조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선 통신에서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고 있다. 리시버에서는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이 H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H 뭐 대거를 쓸 때도 있고요.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거를 쓸 때도 있고 허미션을 쓸 때도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1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는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뭘 하냐면 z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h 대거의 y 벡터 그러니까 y 벡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걸 곱해요. h 대거를 이렇게 곱하면 계산을 쭈르륵 하면 뭐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h1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 하고 s 하고 노이즈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행렬이 없어졌죠. 예. 여기 지금 행렬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Z1은 이게 여기 이제 G1하고 G2인데 그러니까 Z1이 있고 여기 Z2가 이렇게 있는데 Z1은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사실은 그 MRC를 했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고 Z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S2 더하기 N2 형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두 개의 그 데이터 스트림 즉 S1하고 S2가 완전히 각계격파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Z1 그러니까 S1에 대한 정보는 G1에 다 들어 있고 S2에 대한 정보는 Z2에 다 들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타임 슬롯 두 개를 썼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수식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에 개수를 보시면 이제 요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maximum ratio combining 했을 때 나오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으면 결국 diversity를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S1을 보냈을 때 갑자기 채널이 나빠져 가지고 뭐 전혀 아무것도 못 받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그래서 뭐냐? 풀 다이버시티를 얻었고, 즉 다이버시티 오더는 지금 2개밖에 못 얻어요. 어차피 안테나가 2개밖에 없으니까 풀 다이버시티의 풀 웨이시라는 거죠. 이 풀 웨이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타임 슬롯을 2개 썼는데 그럼 2개 심볼을 보냈냐? 2개 심볼을 보냈다라는 거죠. S1도 보냈고 S2도 보냈고, 이 각각을 QAM 심볼로 보면 우리가 2개의 타임 슬롯을 사용하면서 2개의 QAM 심볼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버시티는 효과는 또 다 얻었어요. 따라서 이 알라모티 스킴이 베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 다이버시티의 풀 웨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킴을 이제 사람들이 안테나 여러 개일 때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풀 다이버시티 풀 웨이트 코드는 없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소고날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오소고날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OSTBC. 여기 블록 코드가 제가 빠졌군요. 오소고날 스페이스 타임 블록 코드입니다. 그래서 OSTBC 패밀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안테나 개수가 트랜스미트 안테나 개수가 2개일 때, 그때의 OSTBC가 바로 알라모티 스킴이에요. 근데 이 오소고날 스페이스 타임 코드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냈냐면 첫 번째 타임 슬롯에는 S1하고 S2를 보냈죠. 두 번째 안테나에 S2,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는 첫 번째 안테나에 S2 컨주게이트를 보내고 두 번째 안테나에다가는 S1 컨주게이트. 이걸 해보면 이 컬럼들이 2개가 오소고날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내적을 한번 해보시면, 내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거 하고 이거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지금 이너 프로덕트 한 거죠. 이 2개의 요거하고의 그 내적을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보면은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오소고날 하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소고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각계격파가 되더라. 즉 리시버에서는 S1하고 S2를 완전히 세퍼레이션 시키기를 바라는데, 그게 되려면 이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알라모티 스킴은 오소고날 하면서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웨이시면서 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 그러니까 maximum ratio 그 transmission, 그것은 CSIT, 즉 그러니까 인터페런스가 없을 때 CSIT가 있을 때 베스트고요. 그러니까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트랜스미터에 있을 때, 그리고 노이즈밖에 없을 때 가장 좋은 것이 maximum ratio transmission이고, 그리고 안테나가 이제 2개 그건 이제 안테나 여러 개 있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이것도 물론 안테나 여러 개 있을 때도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안테나가 2개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즉 CSIT가 없을 때, 그렇죠? 이건 지금 트랜스미터에서는 CSI가 전혀 없었죠. 그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스킴, 그것이 바로 그 오소고날 스페이스 타임 코드죠. 그래서 그 알라모티 스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